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의 큰바위 얼굴 최원순, 도대체 이분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8 독립선언의 수면 주역을 안다. 그리고 전국 순회 강연의 의미를 안다. 크게 두 가지로 수업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28 독립선언.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독립선언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3.1 만세운동 이전에 있었던 독립선언이다.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더듬어 보죠. 1919년 3월 1일. 이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1 만세 운동이 그냥 국내에서 시작된 그런 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그 출발은 바로 28 독립선언에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이끈 이 주역들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28 독립선언을 누가 했다? 대학생들이 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그리고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도 누가 했다? 학생들이 했다. 고등보통학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학제가 그러했으니까. 그리고 1960년 4.19. 누가 그 중심에 있었다? 바로 학생들이 중심에 있었다. 광주 민중항쟁 쭉 이어지는 일련의 이런 계보들, 87년의 60만세운동, 이런 계보들의 출발점이 바로 28 독립선언에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28 독립선언을 앞에서 이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들 사진을 보시면 다 대학생들입니다. 자, 일본의 옷을 입고 있는 학생도 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도 있고 한복을 입고 있는 학생도 보입니다. 자, 여기에 올라 있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발표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옆에 적어 놓은 백관수, 최팔룡, 서춘, 이종근, 김상덕, 전영택. 화수분을 쓴 소설가 전영택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친일에 앞장서지만 김도연, 윤창석, 송계백, 최근우, 이광수. 춘원 이광수 맞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도대체 광주의 큰바위 얼굴 최원수는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보여졌던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의 원본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자, 앞에 사진은 신문에 실려 있었던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스캔해서 가지고 있는 원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었다. 자, 여기에서 최원순의 역할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 광주면 수기역정 292번지에서 태어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우리 학교가 있는 광주를 말합니다. 그때는 광주군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광주면이었다는 것 알 수 있죠. 나중에는 광주읍으로 또 승격이 되고요. 나중에는 광주부가 되죠. 이 수기옥정은 지금 금남로 사가, 예전에 광주은행 본점이 있었던 금남로 사가 건너편에 292번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의 한 복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서석초등학교, 우리 학교 앞에서 동구청 옆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석초등학교인데 그때 당시 학교 이름은 광주 공립보통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요. 학적도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하고 서울 경기고보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하진 못했고 퇴학 혹은 자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임시 정부에 갔었다. 그쪽에서 활동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자, 이 사진 속에 최원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청년 독립단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진은 28 독립선언이 있기 전날 거사를 계획하고 있기 전날 기념해서 찍은 사진으로 여러분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28 독립선언에 도대체 이 최원순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조금 면밀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8년 윌슨의 자결주의가 세계사의 흐름의 한 복판에 있게 되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조선의 대표들이 참석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영자신문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각자 이제 지금 우리들이 전공하고 있는 것처럼 각 분야의 전공별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고 해독하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죠. 자, 그것을 읽고 1918년 12월 17일 최원순과 정광호는 함께 하숙을 했습니다. 자, 최원순 광주 사람이죠. 정광호도 광주 사람입니다. 둘이 하숙하던 집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세계사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나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둘이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들이 나설 수 있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준과 김한식이 그 하숙집에 놀러로 옵니다. 룰루랄라. 이제 기록에 따라 다른데 소주를 들고 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소주가 지금 마시는 소주는 아니겠죠. 일본이었으니까 요즘 말로 사케라고 부르는 그런 술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영암 출신인 김현준, 강진 출신인 김한식이 같이 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야 니네들 왜 그래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하냐 무슨 일 있어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의 젊은 청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요 4명이 1차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찾아간 사람이 조선 유학생 학우의 대표였던 백관수를 찾아갑니다. 백관수를 찾아가고 그래서 유학생을 규합하기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국내 밀파 비용은 누가 최원순과 정광호가 부담을 하고 김현중과 김한식은 이제 국내로 잠입해 들어옵니다. 이 잠입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죠.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무엇을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귀국을 했었던 거죠. 1년에 이런 과정이 시작됐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것들이 아주 빨리빨리 전개가 됩니다. 유학생하고의 송년회 자리 도쿄에 있는 메이지 회관에서 열리게 됐죠. 그리고 30일 날 자, 유학생하고의 대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백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입니다. 백정기 의사야는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 다 집안 사람들입니다. 최원순, 최팔령, 윤창석이 주선해서 동서연합웅변대회를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엽니다. 열고 그 나머지 멤버들이 그 사이에 조선 청년 독립단 이름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서명하면서 최원순은 그 이름에서 빼기로 결정을 합니다. 준비에서부터 끝나고 그 이후까지 모든 임무는 최원순이 맡는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사진 속에는 있습니다. 같이 결의했던 사람들의 사진 속에는 있지만 명단에는 빠져 있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정리하는 것. 이 임무는 누가 맡는다. 최원순이 맡는다. 그러므로 요 대표자 이름에는 뺀다. 그래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1월에는 밀파되었던 김현식과 김한준이 돌아옵니다. 최린, 송진우, 현상현. 누군지 잘 아시겠죠? 이분들은 다 이미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귀국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민족운동 계열의 다양한 활동들 뭐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론인으로서 또 활약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 사이에 독립선언서를 누가 썼냐? 자, 백관수가 상해에 있는 이광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광수가 일본으로 왔죠? 와서 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상해로 가죠. 그리고 나머지 있던 사람들이 탈고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등사를 하게 돼요. 이 등사를 누가 했냐? 네, 최원순이 하게 됩니다. 최원순 그리고 광주의 유학생들 장영규를 비롯한 사람들이 와세다 대학교의 비밀 장소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기록에는 만장, 2만장 서로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일단 만장을 비밀리에 일주일 동안 등사를 합니다. 자, 얼마나 가슴이 떨리면서 긴장하면서 이걸 했겠어요. 발각되면 안 되니까. 발각되는 순간 이 모든 건 날아가잖아요. 준비했던 것은. 그리고 백관수 하숙방에 현덕신이라는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의학 전문학교를 다니는 현덕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준비자금을 전달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월 8일 2시 이날은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600명의 유학생이 모입니다.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이 청년 독립단의 조선 청년 독립단 9명 등 독립선언서를 먼저 올라가서 뭐 이제 개회사를 합니다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개회사가 아니라 유학생들 모임의 개회사가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된 거죠. 600명의 유학생들이 모였고 그 사이에 일본 경찰들이 모여 있고 했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제지를 나서고 이 난리통이 난 거죠. 책상이 날아다니고 의자가 날아다니고 학생들은 뭐 열띤 함성 소리를 외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러는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모인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이제 많은 경찰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40여 명이 체포되고 뭐 현덕신 김마리아도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해놓은 거 보면 신발이 다 벗겨지고 그 하얀 눈이 내린 그 길을 신발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온몸이 묶여서 끌려갔었던 그 처참한 광경이 그날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원순도 역시 끌려가게 됐습니다. 체포되어서 어깨와 가슴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된 거고 와세다 대학교에서는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교 정경과를 다녔죠. 자, 그 약사에 관한 요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백관수가 본인이 자필로 쓴 기록을 신문이 나중에 보도한 건데 백관수는 한국 전쟁기에 납북되었습니다. 납북되어서 유필로 이제 이 과정을 써놓은 것을 동아일보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에 경향신문에서도 먼저 발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옮겨놨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1년에 이제 이빨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름들, 장소들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원순이 이런 역할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처음으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기록들을 이 말고도 이제 또 우리가 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조선 청년 독립단에 대한 일본의 요시찰 문서 1919년 2월 10일 날의 요시찰 문서의 기록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이름들이 올라 있습니다. 네, 이건 또 22년의 요시찰 문서이고 뒤에 또 보면 요시찰 문서에 이 요시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감시자들이 따라 붙어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요것들을 계속 뒤에 감시하고 감시 대상인 인물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올라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20년 순서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만 1920년에도 요시찰 조선인 표에서 유학생 학우의 대표였던 백관수는 1급 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미를 감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이 떨어져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면 최원순과 현덕신이 같이 보입니다. 현덕신은 이후에 나중에 1925년에 서울에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28 독립 선언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로 아는 사이가 된 거죠. 최원순은 을이었습니다. 2급 감시자였고 현덕신은 1급 감시자였습니다. 자, 조선 청년 독립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단수단 참가자로 일본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고 현덕씨는 김마리아를 통해서 자금을 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파악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이 현덕신이 계속 1주년, 최원순도 마찬가지지만 귀국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3.1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매 기념일마다 네, 일본의 히비야 공원에서 계속 태극기를 제작해서 만세 운동을 벌입니다. 현덕신도 그렇고 최원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태극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또 최원순이 직접 만들어서 그걸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또 여성 독립운동가의 글의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들의 가슴을 무엇이 이렇게 또 눈 감지 못하고 뜨겁게 했을까요? 자, 그런 속에서 자, 28 독립선언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잡혀가고 그리고 계속 매해 계속 3.1 만세 운동을 기념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세 운동 1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펼쳤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3.1 만세 운동과 연관 지어진 지점에서는 살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 만세 운동이 동경에서 있게 되고 김마리아는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광주로 오게 됩니다. 최응종 목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살짝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인 누구에게? 김필래, 수피아 여학교 교사였던 김필래, 최용욱 서석의원의 원장의 부인이었던 김필래에게 전해서 광주에서 3.1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됐고 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이 사이에 서울로 또 들어와서 요것들을 민족운동 지도자들에게 요 사실들을 미리 전해서 준비를 하게 됐죠. 우리가 배웠던 민족 지도자 33인들이 모여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서울의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자, 요 일련의 과정은 알고 계실 거고 또 유관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3.1 만세운동이 시간차는 있었지만 들불처럼 번졌다. 그것에 첫 성량에 불을 붙인 사람, 심장에 불을 붙인 사람의 출발점에 누가 있었다? 최원순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학생 학우의 강현회 또 1920년부터 3년 동안 전개가 됩니다.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전개되는데 이 3년 동안에 방학마다
귀국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단의 핵심으로 참여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원순입니다. 유학생 학우회 1회는 이렇습니다. 유학생 학우회에서 인준한 18명의 대표 강연자들이 이제 귀국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전국에 강연을 다니게 되었다라는 신문 보도입니다. 육성으로 누가 신지식을 공부하고 온 우리의 조선 청년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동포에게 부르짖는 열렬한 웅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정과 날짜와 그리고 강연자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정들은 철도 부산으로 들어오면 시모노세키 항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시너즈까지 가게 되는 그 기차, 그리고 중간에 호남으로 내려오는 기차, 그리고 군산이나 그쪽으로 빠지는 거 또 경주 쪽으로 이런 기차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강연지들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연지가 설정이 됐고 광주에서도 물론 강연을 하게 됐죠. 광주에서 강연한 곳은 흥화관입니다. 흥화관, 구시청 사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노란색의 폴리가 있는데 그 근처에 400평이 넘는 땅과 거기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흥학관, 네, 공부, 배움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뜻의 흥학관이 있었는데 흥학관은 사실 광주 민족운동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했죠. 그 건물은 최명구라는 분이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증한 겁니다. 광주 부자가.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하구에 일본 동경을 출발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세세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구의 멤버들의 사진도 함께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건 원본 사진입니다. 이건 아마 국가기록원에도 있지 않은 사진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명월관 많이 들어가셨죠? 네, 서울에 있는 명월관에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일 왼편에 키 큰 사람, 그분이 바로 최원순이고요. 가운데 살짝 오른쪽에 하얀 나비 넥타이처럼 메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구의 회장이었던 백관수입니다. 요 안에 있는 이분들의 이름들은 남아있지만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매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밝혀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순회 강연들이 제가 3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2년 9월 5일의 사진입니다. 가는 곳마다 방청객이 요즘은 뭐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도 이 듣는 사람 모으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또 우리 민족의 미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 가는 곳곳마다 초유의 대만원 사태가 이뤄지는 거죠. 그리고 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 밖에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범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밖에서 귀담아 듣고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 서서 손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분은 실루엣이나 여러 형태로 봐서 최원순 선생으로 보입니다. 인권, 우리 인간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누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나라와 나라도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라고 해서 그것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강연의 장에서는 네, 아주 이 청중들이 얼마나 열띠게 반응을 했던지, 그리고 강연자도
얼마나 열띤 강연을 했던지 중간에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일본 경찰이 이 강연을 제재한 다음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최원순의 강연은 그렇게 명강의였던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 이랬던 유학생 최원순입니다. 그리고 학지광, 일본 유학생들의 기관지가 바로 학지광이었는데요. 학지광의 편집장으로 첨부인권론이라는 글을 써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잡지, 현대, 그리고 개벽 이런 잡지에 글을 써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 네, 이거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1922년 5월에 발표를 해요. 발표한 내용, 나는 왜 이 글을 발표하는가? 제가 오른쪽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는 많은 희망과 정성으로 이 글을 조선 민족의 장래가 어떠할까? 어찌하면 민족을 현재의 이 쇠락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까? 하는 것으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내용은 민족 개조의 사상과 계획은 제외 동포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치하여 마침내 내 일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내 이 글을 쓰는 것이 내 일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조선 내 이 사상을 처음 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이 귀한 사상을 생각한 위대한 두뇌와 공명한 여러 선배 동지에게 기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원하건대 사상이 사랑하는 청년 형제의 순결한 가슴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이다. 자, 민족 개조론을 쓴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논리적인 전개는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고 등등의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합니다. 장장 54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주 대단한 필설로 쓴 건 맞죠. 그런데 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광수 집에 몽둥이를 들고 새벽에 들이닥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려 죽인다고. 이런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네. 특히 청년 지식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들은 기성문인들 말고 기성의 언론인들 말고 대부분이 청년 또는 대학생들이 하나하나 논리를 반박한 글을 발표하게 되는데 최원순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 춘원에게 문화라 해서 민족개조론을 읽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민족개조론, 조선 민족이 나태하다, 민족성이 게으르다, 이 민족성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 춘원이 주장하고 있는 조선 민족, 민족을 개조하라고 하는 그 논리의 허점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우리 조선의 5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이룬 성과가 없는 것으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그동안 쌓아올렸던 수많은 실문과 예술적인 세계들과 그리고 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을 이어왔던 이 역사는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조선의 어떤 지식인의 대표라고 불렸던 이 춘원 이광수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그리고 도전을 한 것이죠. 당신이 틀렸다. 해명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의 논리에 대해서
또 신문의 사설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뱉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리가 갖는 허점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박할 수 있나? 그런 용기가 있나? 그런 자세가 돼 있나? 비판적인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짚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자, 그런 삶을 살았던 네, 최원순 네, 멋진 청년기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8 출발점에 누가 있다? 최원순이 있다. 그리고 정광호가 있다. 조선 유학생 학우들의 민족운동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일본의 심장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구하기 위한 청년들, 대학생들의 피나는 고투의 역사가 있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원수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고로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온몸으로 대결한 청년 지식인들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뜻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후세 또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